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C 언어 프로그래밍 8번째 시간입니다. 랩 8-1은 곱셈 함수와 나눗셈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미 이전 장에서 함수는 만들어 봤을 거예요, 많이. 여기서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곱과 나눗셈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왜 이 문제를 푸느냐,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 인자의 타입과 반환 타입 요런 거를 좀 주의하도록, 함수를 만들 때. 그리고 예외 처리 요런 거를 연습을 하려고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표준 입출력에서 두 정수를 입력받고, 예를 들어서 7과 8을 입력받으면 곱셈 결과 그리고 나눗셈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제 함수를 이제 멀티플라이라고 곱셈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 인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 정수를 입력받으니까 그 입력받는 인자의 타입이 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 타입은 인트가 되고 매개 변수 두 개인 함수를 만들 거예요. 두 정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역시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반환 값도 뭐가 돼요? 정수가 되니까 반환 타입도 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반환 타입 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는 리턴문을 써서 a 곱하기 b를 반환하게 하면 되죠. 자, 이제 문제는 나눗셈인데, 두 정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두 정수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정수가 되나요? 아니죠. 정수가 되기도 하지만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나올 거예요. 디바이드란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 타입은 인트이지만 반환값은 인트가 되지 않겠죠. 정수를 포함하는 실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타입, 어울리는 타입은 뭐가 되겠어요? 더블이 되겠죠. 더블. 여기 실제로 이제 나눌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리턴하고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리턴 a 나누기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인트를 인투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요? 그 값이 정확하게 실수가 되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까요? 1을 2로, a가 1이고 b가 2라고 해볼게요. 1을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0.5가 되죠. 2분의 1이니까. 근데 0.5가 되지 않고 이 컴퓨터는 계산할 때 정수로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0.5를 정수로 바꾸면 0이 되겠죠. 그 0이 그냥 가는 거예요. 0으로. 0.0. 그 왜 그러냐면 C 언어는 특히 이걸 이항연산자라고 그러거든요. 두 피연산자의 타입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컴퓨터가. 인트이기 때문에, 인트를 인투로 나누기 때문에 결과 역시, 그 연산의 결과 역시 인투로 통일하려는 묵시적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을 2로 나누면 0.5를 받으려고 했는데 0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입을 변환시켜주면 돼요. 실수를 인트로 나누도록. 타입 변환을 강제로 시켜주면, 이 A는 인트지만 A의 타입은 값을 강제로 타입 변환을 시켜주면 얘는 이제 실수, 부동소수점형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동소수점형을 나눌 때는 얘도 이제 강제로 변환이 돼요. 더블형을 더블형으로 나누니까 결과 또한 더블형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b가 만약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컴퓨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프로그램을 죽이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조건으로 체크를 해서 걸러내는 거죠. 나눗셈의 경우 나누는 수가 0인 경우 0.0을 그냥 반환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써주죠. b가 만일 0이면 논리부정에 의해서 1이 되니까 참이 되는 거죠. 나누는 거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0.0을 반환해라.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잘 나눠서 실제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반환 타입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함수가 이렇게 동작하면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도 미리 체크를 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메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두 정수를 입력받고 A, B에 입력받고, 이거는 출력 그대로. 그리고 여기 출력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멀티플라이의 결과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역시 형식 지정자 %d인데, 디바이드는 부동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실수형.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 %f. 그러면 실제로 해볼까요? 1과 2를 해보겠어요. 1, 2를 해보고,
그러면은 1 곱하기 2는 2고 1을 2로 나누면 0.5 제대로 나오죠? 네. 예, 랩 8-2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 장에 배열도 이용을 하면서 또 함수도 이용하는 거.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요소, 인트 요소인 배열이 있는데 ARR이라고 여기 이렇게 배열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을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9, 8, 7, 6, 5, 4, 3, 2, 1, 0이 되도록.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배열 자체의 요소의 값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수장이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리버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매개 변수가 뭐예요? 매개 변수의 타입이 배열이에요. 배열. 이 실제로 배열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되는데 배열도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다. 예, 똑같이 동작한다라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고 요 내부 있잖아요. 요 매개 변수가 이제 배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포인터를 배울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엄밀히 말해선 배열을 매개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리버스 함수는 요소 타입이 인트고 요소 개수가 10개인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재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다시 역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거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랑 서로 바꾸면 되겠죠. 두 번째랑 요 끝에서 두 번째 서로 바꾸면 되고 또 세 번째는 끝에서 세 번째랑 바꾸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총 몇 번 반복하면 돼요. 5번 반복하면서 교환하는 거죠. 수합 함수 기억나시나요? 수합 함수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써요. 반복문 똑같아요. 5번을 반복하는데 이제 수합을 하니까 당연히 임시 변수를 만들고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값은 임시 변수에 넣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맨 마지막 건 요거 9 빼기 i라고 하면은 i가 0이면은 인덱스가 9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인덱스 9 마지막 거가 되겠죠. 얘를 첫 번째 요소에 이렇게 넣어주죠. 얘는 지금 템프에 들어가 있어요. 요 마지막 요소에다가는 이제 템프 값을 넣어주면 수합이 되는 거죠. 인덱스는 이제 하나씩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면은 i가 1이면 요 인덱스 1인 요소를 끝에서 두 번째 8인 요소랑 수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다 완성이 되면은 배열 값이 이제 재배치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출력해 주면 돼요. 배열을 정의를 했고요. 요걸 이제 그대로 전달해 주죠. 배열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매개 변수로 그래서 요 안에서 그 배열을 이제 바꿨잖아요. 요소들을. 그럼 그게 이 함수를 빠져나와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요 함수 안에서 재배치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배열에. 그래서 요거를 그 포문을 통해서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나오겠죠. 실행해 볼까요? 예,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랩 8-3은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구해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복문 처음 랩에서 포문이나 화일, 부화일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 해봤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고 재기함수를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정수 n을 입력받으면 그 n 값에 대한 팩토리얼, 그죠? 팩토리얼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좀 익숙하시죠?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재기함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죠. 그래서 팩토리얼이 이렇게 출이되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7팩토리얼 7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되다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죠. 이렇게 팩토리얼 그러면 또 여기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가고 계속 돌 거예요. 재기 호출은 기본적으로 무한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한 반복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무한 반복을 멈추는 중단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조건문 요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7이잖아요. 7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와서 6으로 가고 또 한 바퀴 돌아서 5 가고 4 가고 3 하고 2 하고 1. 그래서 1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팩토리얼은 처음이 1이니까 1일 때 탈출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반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2팩토리얼을 해볼게요.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1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를 넣었다고 해봐요. 여기는 일단 지나치죠. 1이 아니니까. n이 2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팩토리얼. 예, 또 호출하는데 뭐야. 2 빼기 1이니까 1이 가겠죠. 예, 여긴 2고 현재 n이 2란 말이에요. 여기 또 1이 가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n이 1이니까 만나면서 1이 되겠죠. 1로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가 n이 2였고 얘는 뭐가 됐어요? 반환을 하잖아요. 1로 반환을 하니까 2 곱하기 1이 2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어려운데 가령 3팩토리얼 계산해볼까요? 3팩토리얼을 하면은 먼저 뭐가 돼요? 여기서 이게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3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팩토리얼을 이렇게 그냥 할게요. f라는 함수로 3 빼기 2 하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2가 2로 들어가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얘가 바뀌는 2 곱하기 f1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f1은 또 1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 바로 리턴 1로 리턴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실제로 6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재기함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게 반복문보다 코드는 짧은데 바로 이게 직관적으로 코드를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재기함수예요. 메인 함수에서 이제 보시면 정수를 입력받죠. 그래서 요 팩토리얼 그냥 호출해주면 돼요. 여기 넣어주면 알아서 자기가 재기하면서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계산을 하겠죠. 실제로 볼까요? 7팩토리얼이 5040이었나요? 예, 해보면 예, 5040 맞네요. 예, 요런 프로그래밍 또 언어가 있어요. 요런 재기 함수를 자주 사용하는 요런 또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 C 언어는 보통 절차식 언어라고 해가지고 반복문 이렇게 실행 흐름을 반복하거나 선택문 이렇게 분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수형 언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재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는 패러다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나중에 이게 C 언어를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8장의 마지막 문제인 실전 예제입니다. 예, 방금 전에 봤던 그 랩이 재기함수, 재기호출을 이용해 가지고 팩토리얼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었죠. 재기함수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요 실전 예제를 마련했어요. 요거는 배열에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 더해서 총합을 내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거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55가 되는 거. 이거 사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반복문, 폼은 두세 줄만 쓰면은 아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재기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또 함수에서 함수 매개 변수로 배열을 쓰는 거를 연습하려고 이 예제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메인에서 일단 배열을 일단 이렇게 초기화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넘겨줄 텐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요거에 뭐 하는 거냐면 카운트라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요 배열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 갖고 요거 말고도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잖아요. 길게 이어지면 일일이 세진 않을 거죠. 예, 배열 요소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배열 전체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구해요. 이게 지금 현재 10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개. 근데 요 숫자 하나는 인트형이라서 4바이트씩 차지하겠죠. 인트니까. 요소 타입이 인트니까. 10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40바이트를 차지하겠죠. 얘가. ARR이라는 게 메모리 40바이트를 차지할 거예요. 그럼 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그 배열 이름을 넣어주면 그 배열이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반환해줘요. 40이라는 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얘를 뭐로 나눠요? 0 인덱스를 넣어서 첫 번째 요소의 사이즈 오브 첫 번째 요소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반환해요. 그럼 얘는 인트니까 4겠죠. 40을 4로 나누면 뭐가 돼요? 10이 나오겠죠. 즉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개, 30개 이렇게 돼도
요 식에 의해서 카운트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제기함수를 써서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제기함수가 요 썸이에요. 썸은 아까 설명했듯이 제기함수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겠죠. 어디서? 요 부분에서 호출해줘요. 이 썸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일단 인덱스를 받고 요 인덱스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9를 넣어줬는데 여기 지금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10이니까 10 빼기 1, 9가 넘을 건데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배열 자체를 넘기는 거. 계속 똑같이 넘길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덱스, 배열의 최고 인덱스 지금 현재 9라는 값이랑 배열을 넘기면 이렇게 실행 흐름이 1로 오겠죠. 예, 탈출 조건 인덱스가 0일 때는 이제 ARR 0. 예, 첫 번째 요소를 그냥 반환하고 끝나는 건데 첫 번째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인덱스 플러스 제기함수를 또 호출해요. 인덱스를 하나 줄인 다음에 맨 처음에 요 메인에서 호출할 땐 이런 식으로 되겠죠. 9에 ARR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덱스 9로. 근데 여기는 그냥 통과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 ARR 9. ARR 9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 맨 마지막 요소잖아요. 요거 더하기 또 썸. 그 다음에 요 인덱스에서 1을 빼주니까 8이랑 ARR을 그대로 또 될 거죠. 요렇게 바뀔 거예요 요게. 근데 얘는 또 얘가 호출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또 들어가면 얘가 또 바뀌겠죠. ARR 8이랑 썸 이번엔 7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계속 이게 순서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썸 0까지 오겠죠. 썸 0이 이렇게 호출이 되면은 인덱스가 0이니까 그냥 ARR 0으로 반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ARR 0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썸 9의 ARR 요게 이렇게 실제로 ARR 0부터 9까지 더해진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출력이 제대로 되겠죠. 55가 나오겠죠. 예,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배열과 함수에 대해서 또 매개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넘기는 거 그때 이런 동작들을 확인하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